방송 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은 상패 시즌이죠. 이 상패 시즌은 항상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건과 조심할 바이오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상패 시즌에 이렇게 좀 물리는 쪽은 대부분 다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한때 3조까지 찍었던 이 셀리버리도 상패 이제 절차를 거치고 있죠. 자, 지금 56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던데, 항상 상패 시즌에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조건을 모르면 내 거도 맨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상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은 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아는 게 힘이 되겠죠. 자, 보시면 상장 폐지 여건 지금 강화가 되었죠. 상패 여건이 강화가 되었다. 자, 이게 1월 24일 날 나온 소식입니다. 24일 날 나온 소식이고,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들 보면은 이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대폭 줄여버린다 그러죠.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퇴출시켜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퇴출로 시장 건전성 확보하겠다. 그래서 요게 시행되는 거는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개선 기간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해버리고, 코스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와 횡령 배임 등 실질적인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을 한다. 둘 중에 하나의 사유로 상패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패를 해버린다. 그래서 개정된 시행 세칙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위해서 올해 2분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장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때 3조가 넘어갔죠. 기술 특례 상장 이런 부분으로 국내 1호 상장성 특례 상장 통해서 코스닥 시총 시장에 들어왔는데 6년 만에 이제 상패 정리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최종 상장 폐지일은 다음 달 7일이다. 자, 3월 7일에 최종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양리 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 플랫폼을 이용해서 바이오 신약을 연구 개발해온 그런 기업이죠. 파킨슨병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골 형성 촉진제 등 파이프라인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2018년도에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진입을 했고, 21년도에 한때 시총이 3조를 넘어갔다. 시총, 코스닥 시총 9위까지 올랐습니다. 9위까지. 자, 그래서 이 바이오가 이렇게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도. 그러나 감사 범위 제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연소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상패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말 많았죠. 조 대표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거래가 일시적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거래 정지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5억 이상 손실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23년도에 매출이 189, 영업 손실이 196억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3분기 누적 매출 65억에 영업 손실 46억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바이오는 상당히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기술 특례 상장 33% 상장 폐지 위기 모두가 다 바이오다. 이거는 2024년 6월 18일 날 나온 소식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바이오가 그야말로 이제 돈을 당장에 못 버는 바이오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죠. 미국의 바이오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는 대부분이 엄청난 돈을 버는 빅팜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을 한다, 이런 기업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내기 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또 뭔가 승인을 받아서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빵집도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된다. 그리고 4년 연속 개별 적자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죠. 어찌 보면 HLB 같은 경우에도 4년 연속으로 계속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볼 수 있는 상황. 연결 기준은 계속 적자지만 기준이 개별 기준이기 때문에 HLB는 이 부분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상패 이런 거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술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이제 흑자를 한번 내놨죠. 실제로 돈을 벌어서 이런 수익이 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HLB가 그런 상황이고, 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만한 시기가 오면은 또 기업을 하나, 흑자 나는 기업을 하나 가져서 또 인수합병 해가지고 흑자를 또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위기를 계속 비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반드시 허가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가가 안 되면, 그런데 HLB는 허가 안 되면 또 이제 뭐 유럽 하겠다. 그리고 기술 또 하나 라이선스 인을 했으니까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유상증자 해서 또 돈 많이 마련해서 또 이렇게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상폐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도 막 하고 뭐 화장품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HLB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죠. 마사지 HLB 제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또 엘리샤코이 뭐 이런 화장품 글로벌에서도 하고 있고, 또 계열사들이 이렇게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부동산은 또 HLB가 부동산을 1,000억 원짜리 부동산을 또 샀죠. 자, 부동산을 또 이렇게 매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 특례 상장 한 이런 기업들은 일단 기준이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억을 일단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는데 이 30억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빵집이고 뭐 건강기능식품이고 적자가 나든 말든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 30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도 하고 매출 일단 계속 끌어올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빵집 인수하고 아파트에도 투자하고 뭐 그러죠. 이번에는 또 건물 하나 산 건 HLB 건물도 샀죠. 지금 보면 암 질병 조기 진단 기업 클리노믹스는 호텔, 버섯 공장 뭐 이런 거 인수하고, 지금 HLB도 이런 저런 회사들 계속 인수합병을 뭐 1년에 한 4-5개씩 계속 하고 있죠. 계속 돌립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런 상황하고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바이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IT 기술 기업도 인수하고, 강스텐 바이오는 샴푸 팔아서 매출 채웠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폐 요건 강화에 시총 낮은 바이오 16곳이 빨간불이다. 이런 거 일단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 시총과 매출 관련 상장 폐지 요건 강화했다. 상폐 절차도 효율화했죠. 그래서 올리패스 시총 121억 당장 내년에 상폐 위기를 맞는다. 내년이 26일이죠. 2026년이죠. 시총 200억 미만이 세 곳이다. 시총이 아주 낮은 이런 기업들은 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현행 제도상 매출이 30억 미만인 업체 중에서 관리정보 부담해서도 16곳이다. IPO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호사 성장 바이오 16곳이 상폐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다. 요거 이제 피하려고 뭐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거죠. 반대로 매출 관련 상장 폐지 요건 완화로 관리 종목 지정 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생겨날 전망이다. 자, 시가총액이 300억을 하회하는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는 16곳이다. 일단은 상패 시즌에는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리패스, 에드바이오텍, 더 테크놀로지, 클리노믹스, 세니젠 한국유니온제약, 세종 메디칼, 알파녹스, 우진 B&B, BNG, PLC, 우정바이오, 셀레믹스, 진바이오텍, 제넨바이오, 바이오인프라, SLS 바이오 등이 해당한다. 그냥 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거의 다 싹 다 바이오죠. 이건 바이오. 그냥 바이오주들은 시총이 너무 낮은 것들은 무조건 지금 이 상패 시즌에는 무조건 조심하기 좋다.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곳은 올리패스 121억, 이어서 에드바이오텍이 169억이고 더 테크놀로지가 191억이다. 클리노믹스가 194억이다. 200억을 밑두고 있죠. 자, 그리고 200억에서 300억 수준의 몸값을 형성하는 이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체 267곳 중에서 6%가 최종 상향 목표치 기준 시가총액 관련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리패스의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증시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또 클리노믹스, 에드바이오텍, 더 테크놀로지는 내후년에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단계적 상향까지 기간이 남아있어서 기업의 별점 노력이나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IPO 및 상장 폐지 제도 예산 방안을 발표를 했고,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상폐 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그래서 기업 가치 전반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실 기업 대출을 유도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 상패 정량적 요건이 시총과 매출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연착륙을 위해서 최종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서 상장 유지 기간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시총 요건은 내년에 150억, 27년도에는 200억, 28년도에 300억으로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매출 요건의 경우에 시총 대비 적은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일을 1년씩 낮춘 상황이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은 27년도 50억, 28년도 70억, 29년도 100억으로 강화된다.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서 코스닥 기준 최소 시총은 600억을 충족하면은 매출 요건은 면제가 됩니다. 일단 시총이 6천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매출이 없어도 된다. 이런 완충 장치도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이제 상패 시즌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되는 종목들은 일단 무조건 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위험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왕이면 상패 시즌에는 좋아 보여도 시총이 이렇게 낮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요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3월 달에는 이런 종목들, 여기에 언급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3년도 별도 기준 매출 30억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 보면 노을, JLK, 지노맨컴퍼니, 딥노이드, 프레스티지 바이오, 고바이오,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SCL 사이언스, 에이비언, 툴젠, 진시스템, 사이토젠, SCM 생명과, 앞타바이오, 차백신 연구소, 카이노스메드, 앞타머 사이언스, 신테카바이오, 박셀바이오 등이 23년도 별도 기준 매출 30억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 중에서 코스닥 최소 시가총액인 600억을 밑도는 시총을 가진 것들은 SCM 생명과, 카이노스메드, 앞타머 사이언스 등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 강화, 상패 절차 효율화 등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감사의견 미달 시에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패가 되는 상황이다. 상패 심의 단계와 기업에 부여하는 기간 개선 기간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최대 개선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자, 지금 2005년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래 이 제도로 코스닥 입성한 제약바 헬스 케어 업체는 총 129곳이나 되고 있죠. 이들 기업 중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 이미 경쟁력을 잃었지만 상장사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연명하는 이런 기업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강화해서 건강한 바이오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좀비 바이오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됨으로써 억석가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총이나 매출 관련 상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꼼수가 당연히 등장하겠죠. 이건 당연히 등장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근데 다 막을 수는 없다. 이런저런 거, 빵집도 인수하고 건물도 인수하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패 시즌인 이 3월 달에는 이런 좀 매출이 30억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시총이 300억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조심하시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3월 달에는 피하는 게 좋다.